자, 이렇게 만들어진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수정할 게 생겼다. 그럼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여기 점점점 이 형성평가를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점점점 나오면요, 수정 있습니다. 수정. 자, 그러면은 아까 어떤 클래스여야 할지 수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게시물이 학생들에게 보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글을 다른 클래스로 옮길 수 없습니다. 수정할 때. 자, 뭐 제목을 수정하시거나 안내사항을 수정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뭐 점수를 수정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이 설문지를 수정해야지 하고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만든 문제를 지금 푸는 칸이죠. 푸는 칸이에요. 나는 수정을 하고 싶은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누르니까 이게 문제 푸는 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분명 나는 수정을 누르려고 이걸 눌렀는데 문제 푸는 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 계속 순서 섞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느냐? 자, 아까 이 구글 설문지가 어디에 저장되고 했었는지 보셨습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었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X표를 누르고요. 자, 여기 오른쪽 위에 선생님들 로그인한 이름 왼쪽에 점점점 누르면요, 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 1차시 형성평가 아까 만든 게 있죠? 아까 만든 게 있는데 확실하게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룸, 선생님들이 만드신 클래스룸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만드신 클래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하시는 반에 들어가신 다음에 전 아까 만든 1차시 형성평가 요거 다시 누르면 되겠죠. 그럼 아까 나왔었던 수정할 수 있는 칸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국기의 나라는 하고 물음표 하나 더 이렇게 한다든지 그림을 바꿔준다든지 수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 설정에서 서울시 특별시 교육청에 로그인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이 뜹니다. 이 양식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G 스위트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이메일을 수집해서 학번 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다른 거 누를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X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네, 물음표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제를 학생들이 제출했을 때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임의로 풀어볼게요. 5대양 6대주가 무엇인지 쓰세요. 5개의 큰 바다와 6개의 큰 대륙입니다. 분명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음 국기에 나온 나라는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저희가 그림을 한 개만 넣었죠? 그래서 네덜란드. 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옳은 것은 이건 틀려볼게요. 독일. 다음 국기를 사용하는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 이렇게 느낌표 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출 눌렀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멘트를 적은 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점수 보기 누르면 자, 일단 X 표시가 나오죠. 이건 선생님이 따로 채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견 보내기, 아까 의견 선생님이 대충 써놓은 예상 답변, 그 모범 답안 같은 거 써놓은 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 다음 국기에 나온 나라는 맞으니까 10점 중에 10점 맞았다고 나오네요. 정답을 체크했다고 나오네요. 다음 중 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옳은 것을 했더니 틀렸고요. 정답 나오네요. 자, 이 정답도 선생님들이 보여지게 하면 보이는 거고요. 아까 체크를 해지하면은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음 국기를 사용하는 나라 이름은 이렇게 했는데 자, 정답을 이렇게 4개만 해놓으니까 이 느낌표 한 건 다 틀렸다고 나오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맨 위에 상단으로 올라오시고 꺼주시고요. 자, 이러면 이제 학생들은 자기가 한 것을 다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몇 점 나왔고 대충 이런 걸 보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성적을 관리해야 되니까요. 성적을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설문지가 있었던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였죠? 네, 구글 드라이브였죠? 구글 드라이브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했던 1차시 형성평가를 여니까 자, 아까와 다르게 뭔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바로 여기 응답 1이라고 떴죠. 학생들이 응답하면 이렇게 1이라고 뜨게 됩니다. 자, 그럼 뭐 맞은 거, 점수, 이메일 해가지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점수 등록되지 않음 이런 것도 뜨고 이렇게 뜨죠.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맞췄는지 이렇게 통계도 자동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질문 하나씩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 채점이 됐으니까 다음 중 아시아 있는 걸 옳은 것은 하고 한 건 틀리게 표시가 됐죠. 오답으로 표시. 저장 누르면 오답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눌렀는데 이미 지금 이거 자동 채점이 된 겁니다. 자, 다음 국기에 나온 나라는 자동으로 채점이 됐죠. 10점 부여된 것을 볼 수 있네요. 다음 국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자, 이거는 아까 모범 답안에선 틀렸다고 나왔죠. 근데 이거 틀렸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점수를 줘야겠죠. 여기서 수기로 10점 입력하시고 저장 누르면 점수 입력됩니다. 그리고 맞았다고 표시해주면 학생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5대양 6대주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이렇게 학생들이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왔죠. 근데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것도 어떻게 맞게 해줘야겠네요. 그럼 역시 여기도 10점 하고 저장 눌러주고 맞았다고 표시를 해줘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각각 채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질문별로 채점을 한 거고요. 개별 보기를 누르면, 저장하고 개별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 학생, 요 이메일을 갖고 있는 학생이 어떻게 풀었는지가 쭉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선생님들이 점수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독일인데 그냥 얘도 맞게 해줘야겠다. 그럼 여기도 10으로 바꾸면 밑에 떠요. 수정하실 겁니까? 저장 누르고 그럼 맞은 걸로 바뀌죠. 10점짜리니까 이렇게요. 아, 잘못했네? 그럼 빵점으로 다시 바꿔야지 하면 저장 누르시면 다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이 쭉 봤더니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고 싶다. 그럼 개별 피드백 추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생만 볼 수 있는 겁니다. 5대양 6대주의 개념을 잘 썼네요. 각각 5대양 6대주에는 각각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보고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피드백을 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 누르면 이 학생한테만 보이게 되는 거죠. 피드백이 개별 피드백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구글 클래스룸이 학생들이 기한이 지나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성평가 같은 거는 진짜 기한이 지나면 받으면은 출결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좀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응답 받기라고 보이시나요? 네, 이거 이렇게 누르니까 응답을 받지 않죠. 응답을 받지 않음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걸 클릭하더라도 더 이상 형성평가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응답자를 위한 메시지,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드라이브에 저장되었으니까 자, 요거 이 형성평가를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기한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기한이 지나면 풀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응답을 계속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걸 이제 학생들이 쭉 한 거를 통계표를 나는 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오른쪽 위에 스프레드시트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에서 만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학생이 몇 점이 점수랑 쭉 나오죠. 이메일 주소, 언제 몇 시 몇 분에 했는지. 그래서 이메일 주소가 학번이니까 학번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이 된 건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나는 어렵다 그러시면 여기 파일 다운로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자동으로 변환해 줍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보관하실 수 있는 자료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끄고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할당 완료 제출함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제가 분명 제출을 했는데 할당 완료 1인데 제출함이 빵이죠. 그 이유는 제가 초대한 이 지리는 찬이쌤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그 계정이 아닙니다. G스위트 계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하지 않았으니까 할당은 되었으나 이 학생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뜨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지리는 찬이쌤 계정으로 들어왔는데요. 형성평가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구글 설문지가 있죠? 누르면 자, 권한이 필요함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 G스위트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구글 설문지를 눌러도 권한이 없어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G스위트 계정이 있는 학생들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평가, 이 구글 설문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제출함이 뜨게 되고요. 자, 제출함이 뜨게 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성적이 나오죠.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성적 가져오기 있죠. 네, 이 성적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구글 설문지 여기에서 채점하셨던 내역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성적 가져오기. 자, 가져왔다고 하네요. 근데 이 질 있는 찬이쌤 이 계정은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따로 점수를 매겨줘야겠죠. 그래서 0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냥 여기 숫자 10 하고요.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반환되지 않음이라고 뜨는 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채점을 완료한 상태지만 학생들에게는 이 점수가 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도 점수를 알려주려면 내가 학생들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싶은 학생에게 V표 체크를 한 뒤 왼쪽 위에 돌려주기를 누르면요. 이거는 질 있는 찬이쌤이 과제를 제출하지 아직 않아서 미제출 과제라고 뜨는 건데요. 과제를 반환하시겠습니까? 해서 돌려주기를 하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댓글도 이렇게 달아서 줄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과제를 반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점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10점이라는 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 요 총 채점한 것도 엑셀 같은 걸로 정리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모든 성적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다운로드 요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 CSV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변환을 해주는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글씨가 깨집니다. 네, 이 글씨가 좀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걸로 누르시기보다 톱니바퀴를 누르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엑셀로 저장하려면 파일, 다운로드, 엑셀 누르시면 깨지지 않고 정리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글 퀴즈 과제를 이용해서 형성평가하는 것을 만들어보고 채점까지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구글 클래스룸의 새로운 기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